안녕하세요. 실전, 회생 또는 파산의 모든 것, 앵그리버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회생 또는 파산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간략하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실무를 20년간 접해오면서 회생 또는 이 파산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을 모르시는 분들 또는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실무를 중심으로 회생 그리고 파산 이게 어떻게 다른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파산 그리고 회생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빚잔치입니다. 제가 이렇게 빚잔치 말씀을 드리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은 빚잔치가 뭐지? 처음 듣는 말인데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적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그 연식이 73년식이라서 저 때만 해도 이 빚잔치라는 이 말들을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요즘 분들은 이 빚잔치라는 말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빚잔치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여기 빚이 들어가니까 빚을 내서 잔치하는 걸 빚잔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빚을 내서 이렇게 잔치를 하는 것을 빚잔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빚잔치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옛날에 불과 이제 좀 옛날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한 뭐 3, 40년 전 또는 한 뭐 4, 50년 전만 해도 주로 농경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주된 재산은 뭐였냐면은 이제 소나 돼지나 아니면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뭐 땅이나 그리고 뭐 이렇게 그 기와집이 아닌 이렇게 좀 뭐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이렇게 초가집 그런 집들이 대다수였잖아요. 그런 영화를 보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빚을 지게 됩니다. 주로 도박 빚을 지게 되죠. 그래가지고 박셋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성은 박이고 이름이 셋입니다. 네. 이 박셋이라는 사람이 갑돌이한테도 노름빚을 지고 을돌이한테도 노름빚을 지고 노름빚이 너무 많아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 부릅니다. 집으로. 야, 내가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다. 우리 집에 다 모여라. 그래서 지금 우리 집에 오양간에 소가 2마리 있으니까 그 소 2마리는 갑돌이 네가 가져가고 내가 농사를 짓는 저기 뭐 논이 조금 있으니까 그거는 을돌이 네가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그 소위 말하는 채권자들, 빚쟁이라고 하죠. 그 빚쟁이들한테 다 털어줍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털었으니 더 이상 이제 줄 게 없다. 이런 거죠. 이런 거를 빚잔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빚잔치란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도 빚잔치가 그런 거구나 하는 대략적인 그 개념은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파산과 회생의 가장 큰 차이가 빚잔치라고? 빚잔치는 옛날에 40년, 50년 전에 내가 가진 뭐 소나 돼지나 뭐 밭이나 이런 걸 갖다가 그냥 나눠주는 걸 빚잔치라고 했는데 회생과 파산의
가장 큰 차이점이 빚잔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인데, 요즘에도 이런 빚잔치를 하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요즘에도 이런 빚잔치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빚잔치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식대로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용어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고급스럽고 세련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채무 초과에 놓인 채무자가 파산 선고 때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즉 파산 재단을 파산 관리인을 통해서 채권자에게 골고루 안분 배당하는 것, 그것을 소위 청산이라고 하는데요. 예, 실질적으로는 빚잔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채무 초과인 채무자가 파산 선고 때 가지고 있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파산 재단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그 파산 재단, 그것을 파산 관리인이 재단 채권자, 파산 채권자, 우선 채권자 이렇게 순서에 맞춰서 나눠주는 절차를 파산 절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파산 회생, 회생 파산, 어떻게 의미를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개념을 잡을 수도 있고 혼동을 할 수도 있어요. 채무 초과라든지 파산 재단이라든지 재단 채권이라든지 또 우선 채권이라든지 일반 채권이라든지 이러한 개념들은 사실 여러분들한테 바로 말씀드리기에는 좀 쉽지 않은 개념들입니다. 그거는 저나 같이 이제 이 회생 또는 파산 업무를 같이 진행하는 다른 실무자나 또는 변호사님이나 법원에 계신 관리위원님이나 회생위원님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얼마든지 전문 용어를 이야기하거나 구체적인 이 용어들을 사용하는 게 그다지 큰 무리는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 회생이나 파산에 대한 전반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회생, 파산이 뭘까라고 알아보시는 지금 과정에 있는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어렵지 않게 설명을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회생 또는 파산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분이나 처음 알아보시는 분이나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급적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빚잔치라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산 절차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빚잔치를 하는 것이 파산이고, 이 빚잔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회생입니다. 어느 정도 조금 구분이 되시나요? 그래서 파산, 회생 어렵지 않습니다. 파산이란 갑자기 이 노랫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파산이란 채권자 모아놓고 빚잔치 하는 게 파산이야? 그럼 회생이란 빚잔치 안 하고 나눠서 갚는 게 회생이야?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연식이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좀 옛날 그런 노래가 있었잖아요. 원래는 사랑이란 이런 건데,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쉬울 것 같아요. 파산이란 빚쟁이들, 채권자들을 모아놓고 빚잔치 하는 거. 그게 파산이고요. 회생이란
이러한 빚잔치 과정 없이 빚잔치를 안 해도 됩니다. 다만 빚을 나눠서 갚아가는 게 회생입니다. 그러면 회생과 파산 무엇이 다른지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파산 면책을 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이혼을 하는 것은 좋다? 도움이 된다?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조건 이혼을 한다고 해서 파산 면책에 유리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일단 파산과 회생에 대한 차이점은 알게 되셨으니까 그러면 파산 면책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파산을 하고 면책이라는 걸 받아야 모든 채무가 실제적으로 탕감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파산이라는 것은 빚잔치고요. 빚잔치를 다 했기 때문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게 되죠. 그리 된 상태에서 이 면책이라는 걸 심사해서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아야 모든 채무가 이제 소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생도 마찬가지로 면책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파산은 항상 파산 면책 이렇게 세트로 이야기를 듣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회생은 그냥 회생 절차만 하는 걸로 모든 채무가 탕감이 된다. 또 의외로 이렇게 이해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회생 역시 회생 절차가 종결된 이후에 반드시 이 면책이라는 결정을 받아야 모든 채무가 탕감이 됩니다. 이 면책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면책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파산은 알겠는데 파산 빚잔치 좋아. 면책이 뭐지?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또 적지 않게 계시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면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군대를 대한민국 남성들은 누구나 다 가야 되죠. 그런데 어떠한 사유로 군 복무를 이행하지 못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군 면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군대를 면제도 받았다는 이야기는 군대를 안 가도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빚을 갚아야 되는데 내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똑같이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빚을 안 갚아도 되는 거죠.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것을 법에서는 면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 회생에 있어서도 면책을 받으면 빚이 탕감이 되는데 이 파산 면책에 있어서의 면책과 요 개인회생 이후의 면책은 사실 똑같은 겁니다.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 군 면제와 채무 면책,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무방하고요. 이 면책 결정은 똑같이 채무를 탕감해 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나는 파산만 면책이 있는 줄 알고 회생은 면책이 있는지 몰랐는데 그러면 파산으로도 면책을 받고 회생으로도 면책을 받으면 결국 면책 받는 거는 똑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면책을 받는 건 똑같은 거고요. 면책을 받아야만 모든 절차가 정상적으로 종료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채무가 탕감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상담자님, 제가 지금 개인회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파산면책이 좋은 거예요? 개인회생이 좋은 거예요? 또는 파산면책을 하고 계시는 김하나님께서도 담당자님, 제가 지금 파산면책을 하고 있는데 듣자 하니 개인회생이라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왠지 개인회생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의외로 어떤 게 더 좋은 것이냐,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과연 그렇다면은 이 파산과 회생의 차이점은 오늘 아셨으니까 이 두 제도 중에 어떤 게 더 좋은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이 파산이나 회생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때 실전, 회생 또는 파산의 모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파산과 회생은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요 개인이 있으면 이 개인과 상대되는 법인이 있고요. 이 개인과 법인 이외에 개인이지만 개인 파산, 법인 파산, 개인 회생 마찬가지 개념으로 법인 회생, 그리고 개인이지만 개인 회생을 할 수 없는 일반 회생. 엄격히 얘기하면은 개인 회생을 할 수 없어서 일반 회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따로 시간을 잡아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법인 파산, 법인 회생, 일반 회생, 또 일반 회생의 범주에 속하는 간이 회생은 좀 더 여러분이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에 대한 개념을 잡으신 이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산 또는 회생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 파산과 개인 회생을 전제로 말씀드린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법인과 또 일반 회생, 간이 회생에 관해서는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혼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은 말씀드린 대로 회생, 파산 이 중에 어떤 게 더 좋은 거고, 그렇다면 나는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